안녕하세요. 수연선 연구소 수학 따지기 C단계 8호 2주차 시작해 봅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뺄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혼합계산이군요. 1번 문제는 괄호 안에 계산한 후에 사로 나눠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괄호 안에 계산부터 해볼까요? 괄호 안에 계산이 123에서 99를 빼래요. 123에서 99를 빼라고 할 때 바로 123 빼기 99 해서 받아내림을 하는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거 123에서 100을 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99만 빼라고 했는데 100을 뺐으니까 1을 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100을 뺐으니까 100이 사라지고, 그쵸? 100을 빼고 23이 남고 1이 더 있으니까 2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쉽게 계산이 돼요. 만약에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에서 9를 못 빼니까 10을 받아내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0에서 9를 빼고 1이 남으니까 3하고 더해서 4로 그 다음에 10에서 90을 못 빼니까 또 100을 10개로 바꿔줍니다. 그쵸? 그래서 11에서 9를 빼서 24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죠. 많지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수학을 잘 하려면 계산에서도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새로운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계산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99는 100보다 하나 작은 수지 100 빼주고 1 돌려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훌륭하죠. 선생님이 생각할 때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모두 쓰는 방법이죠. 모두 쓰는 방법, 이 방법을 또 알고 있겠죠. 또 어떤 친구는 어떻게도 하느냐면 선생님이 아는 그 친구는 선생님 123에서 99를 빼는데 빼는 수를 좀 쉽게 하면 안 될까요? 여기다 1을 더해요. 그러면 얘가 100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도 1을 더해요. 그러면 앞에서 124가 되겠죠. 그러면 차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124하고 100의 차이하고 123과 99의 차이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빼는 수에 1 더했고 그다음에 빼지는 수도 1 더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갔으니까 차이는 안 변해요. 그래서 24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죠. 네. 빼는 수를 쉽게 만들어가지고 계산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계산이 뺄셈할 때 받아내림이 있을 때 이 계산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바를 얘기해 줬어요. 좋지요. 네. 자, 뭐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 결과는 24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24 나왔어요. 괄호 안에 계산이 24. 그리고 그거를 4로 나눕니다. 예요. 그렇죠? 나눗셈을 잘하려면 뭘 잘하면 돼요? 곱하기 잘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식은 사실은 어떤 거랑 같아요? 4 곱하기 네모는 24와 같습니다. 이죠? 그래서 네모는 4, 6에 24니까 6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는 덧셈 뺄셈 아주 간단한 계산도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운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다. 그렇죠?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생각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네. 이렇게 계산 문제에도 생각 연습을 하자고요. 맞죠? 그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각각 해서 빼주는 거네요. 자, 계산할 때 우리 뭐부터 하죠? 곱하기부터 하죠. 왜요? 곱하기는 뭐니까? 곱하기는 묶음이니까, 묶어색이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곱하기부터 합니다. 이렇게요. 그쵸? 네, 곱하기 먼저 하고, 이쪽도 곱하기니까 먼저 하고, 그리고 빼줄 거예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들어가 볼까요? 이 계산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계산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39 곱하기 8이라고 하는 거는 39 곱하기 8은 39 곱하기 8 이렇게 세로셈을 해서 8, 9, 72, 83, 24, 312 이렇게 24하고 7 더해서 이렇게 물론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선생님이 아는 어떤 친구는 선생님도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39는 40에 진짜 가까운 수잖아요. 맞아요. 곱하기는 같은 수 여러 번 더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39 곱하기 8이나 8 곱하기 39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8 곱하기 저는 40을 할 거예요. 그리고 8을 한번 빼주면 되죠. 많이 더해줬으면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8이 40분 있다고 계산하고, 왜냐면 8, 4, 32에서 아주 쉬운 계산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43의 2배인 86을 이렇게 빼면 어때? 괜찮나요? 네.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를 다 더하면, 아, 이거를 계산하면 4, 8에 32, 320에서 8을 빼니까 312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86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312에서 우리 이럴 때 100 빼버리고 14를 돌려주면 어때요? 그런 방법이죠. 네. 100을 빼고 100을 뺐어요. 그러면 200이 됐겠죠? 네. 212에다 14를 더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210, 10 더하니까 20, 2와 4를 더하니까 6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226이 나왔습니다. 네, 괜찮은 방법 맞죠? 네, 계산할 때도 뭐 하자고요? 생각 연습하자고요. 생각을 좀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2531에서 어떤 수를 뺐더니 692가 남았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까요? 네.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뭐 만들어 놨죠. 그렇죠? 2532과 692의 관계를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놨죠. 네. 이건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2531에서 뭔가를 뺐더니 692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에 있는 뺄셈식은 식을 어떻게 해도 돼요? 2531에서 뭔가를 빼서 692가 됐습니다도 되지만 2531에서 692를 빼서 2531이 됩니다도 가능하죠.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531에서 뭘 뺐어? 그랬더니 692가 됐대요. 그 말은 2531에서 692를 빼면 네모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또 우리가 덧셈식으로도 바꿀 수 있죠. 어떤 수에다 692를 더한 게 2531이에요. 이렇게. 또 덧셈은 자리 바꿔 계산해도 되니까 692에다 네모를 더한 것이 2531이에요. 이렇게 식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이 연산 틀 가지고 식을 4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죠? 네. 식을 이렇게 4개를 만들 수 있어. 똑같은 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 필요해요?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쓰면 좋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죠.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2531에서 692를 빼면 돼요. 이렇게. 그치? 그런데 보니까 1자리도 받아내림이, 10자리도 받아내림이, 100자리도 받아내림이 필요하네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세로셈 바로 들어가나요? 어, 우리 그동안에 짝꿍수 연습도 많이 해왔고 해서 이럴 때는 천이 되는 짝꿍수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자, 천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수와 692를 갈라놓은 거야. 692하고 얼마를 합하면 천이 돼요? 600은 900을 만들기 위해서 300, 92는 100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 308이네요. 그쵸? 아,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이런 방법을 써보자 이거죠. 천을 빼버리자는 거지. 천.
1000을 빼버리고 얼마 돌려받으면 돼? 308을 돌려받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기가 수월해져요. 1000을 뺐으니까 여기 1000을 뺐으니까 얼마 남았지? 여기 1000 남았지요. 그러면 1000 쓰고 남은 거 531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1000 빼고 돌려받은 308이 있죠. 그러면 둘이 모아서 정리하면 끝. 그쵸? 539.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면은 계산을 할 때도 또 재밌게 하기도 하고 또 계산 과정이 틀리지 않아요, 잘. 왜? 받아내림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어. 1000 빼는 것도 쉽고 또 531에 308 더하는 것도 쉽고 그쵸? 이런 방법으로 해보면 어때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서도 우리 조금 더 좋은 방법, 좀 더 나은 방법 생각해 볼까요? 네, 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하고 빼기 하는 거, 식을 바꿔보는 연습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길이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런데 뺄셈이에요. 그죠? 3m에서 160mm를 빼래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단위의 관계를 좀 알아봐야겠어요. 맞죠? 1mm는 여기 한 칸이죠. 여기 한 칸. 그렇죠? 0에서 여기 한 칸. 1cm를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그 중에 한 칸이 1mm. 맞죠? 그다음에 1cm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 1cm는 10mm죠. 맞죠? 1mm의 몇 배가 되면 10배가 되면 10칸이 모이면 1cm가 되고요. 단위를 그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1cm가 지금 여기는 지금 10cm 자를 선생님이 보여줬지만 1cm가 몇 개가 모이면 100개가 모이면 1m가 돼요. 새로운 단위, 수가 많이 커지니까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100배가 되면. 그렇죠? 1cm를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는 1mm고 1cm의 100배가 되면 우리는 또 1m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단위는 익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일상에서도 많이 쓰니까요. 자, 우리 키재기 할 때도 몇 미터, 몇 센치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 봐요. 이가 밀리미터로 나와 있고 답은 센티미터, 미터와 센티미터로 구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그럼 160밀리미터는 10밀리미터가 1cm니까 15자리부터는 센티미터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15자리부터 센티미터니까 16cm로 바꿔 쓸 수 있네요. 맞아요. 3m에서 16cm를 빼는 거죠. 단위가 달라요. 단위를 맞춰야 뺄 수 있는 거 알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3m를 2m하고 1m를 100cm로 바꿔주는 거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16cm를 뺀다면 단위 금방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2m는 그대로 두고 100cm에서 16cm를 빼니까 84cm 이렇게. 어때요? 쉽죠? 이런 거는 단위를 기억하고 있으면 쉽네요. 그렇죠? 네. 1mm의 10배가 1cm, 1cm의 100배가 1m. 또 있어요, 단위가. 길이의 단위가. 여기서 다시 또 1000배가 되잖아요. 여기서 1000배. 1m가 1000개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1000m가 되겠죠. 그러면 수가 커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써요. 1km 이렇게. 그죠? 네. 긴 거리를 킬로미터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죠? 네. 자, 이렇게 길이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 그리고 뺄셈도 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기대가 됩니다. 뭘까요? 5번 문제. 이거는 처음 보는 단위가 나타났나요, 혹시?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한 친구들은 처음 보지는 않았죠? 이거는 데시리터. 얘는 밀리리터. 얘는 리터. 좀 전에 우리가 길이의 단위가 작은 거부터 중간 또 큰 거, 더 큰 거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이건 드리의 단위거든요. 길이는 길다, 짧다. 이런 거고
얘는 들이의 단위. 들이의 단위는 양이에요. 많다, 적다 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봐봐요. 음, 여기 우리 늘 마시는 우유, 그리고 뭐 생수통이 있어요. 밀리리터하고 리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왔어요. 자, 우리 늘 먹는 조그마한 우유 있잖아요. 작은 우유, 제일 작은 우유. 그게 바로 이거죠. 200ml죠. 제일 작은 우유. 그 다음에 큰 거. 마트 가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이 큰 거. 이게 1리터예요. 그쵸? 음, 그러면은 작은 거는 단위가 밀리리터고요. 큰 거는 리터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가 또 하나 있어요. 500ml. 그쵸? 네. 아,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ml는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 이렇게 주사위 모양의 조그마한 큐브가 있다고 해봐요. 큐브 모양의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가 1cm, 여기도 1cm, 높이도 1cm 이렇게 생긴 이런 그릇이죠. 여기에 물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의 양이 바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1ml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주사위 모양의 그릇에 넣을 수 있는 그 물의 양 그게 바로 뭐가 된다? 1ml가 됩니다. 네. 알고 있었나요? 네. 그러면 1ml의 몇 배가 되면 1000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1리터가 돼요. 1000ml가 1리터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자, 그러면 밀리리터하고 리터는 알겠는데 저 D자가 앞에 붙은 저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데시리터라고 하거든요.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런 단위가 있답니다. 데시리터. 이 데시리터는 어디쯤 오는 거냐면 요 밑에 보면 500ml 있죠. 500ml가 5데시리터랑 같아요. 내가 바로 5데시리터예요. 그럼 뭐지? 아, 100ml가 1데시리터네요? 맞습니다. 여기 중간쯤에 어디쯤에 1데시리터가 있습니다. 1데시리터는 100ml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단위예요. 단위. 양을 나타내는 단위. 그래서 1ml가 100개 모이면 100배가 되면 1데시리터. 또 1데시리터가 100ml인데 그게 10개 모이면 1리터. 그래서 1000ml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늘 매일매일 보고 있는 뭐 생수통 볼까요? 생수통? 생수통 커다란 생수통은 뭐라고 써 있어? 2리터라고 돼 있죠. 2리터야. 2리터는 2000ml가 되겠네. 맞지? 만약 이걸 데시리터로 한다면 100ml가 1데시리터니까 20데시리터가 되겠네. 단위 어떻게 바꿔지는지 알겠죠? 그다음에 아까 우유 중간 사이즈가 500ml였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생수통 있죠? 손에 들고 다니면서 물 마시는 그 생수통이 500ml예요. 이 500ml는 당연히 5데시리터겠죠? 네, 이렇게. 둘 다 500ml. 그다음에 이쪽에 더 작은 게 하나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330ml. 자,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느낌이 오죠? 자, 이제 우리 계산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38데시리터에서 200ml를 뺐더니 몇 리터, 몇 데시리터가 되냐고 물었네요. 단위가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통일시켜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자, 기준이 되는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데시리터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200ml를 데시리터로 바꿔주는 것이. 그럼 이 뭐예요? 데시리터. 그치? 그리고 38데시리터에서 2데시리터를 빼는 거니까 뺄셈은 똑같아. 단위 떼고 나면 38 빼기 2네요. 그러면 36데시리터가 되겠죠. 계산은 엄청 간단하죠? 그런데 얘를 리터와 데시리터로 바꿔서 또 답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10데시리터가 1리터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네. 그러면 10의 자리부터가 리터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3리터, 6 데시리터 이렇게 밀리리터로 고친다면 3600ml 이렇게. 그쵸? 네. 그러면 답은 나왔군요. 이제 3리터 6 데시리터 됐어요? 네. 우리가 집에서 물컵에다가 물을 마신다고 하면 보통 집에 있는 조그만 컵은 200ml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물론 더 작은 컵도 있지만. 자, 아빠들이 저녁에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어, 치맥하고 싶어 하면서 생맥 한 잔 주세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 500ml예요. 자, 그리고 요구르트 같은 거 작죠? 80ml 뭐 이렇게 100ml가 안 돼요. 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먹는 음료수 같은 거 이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밀리리터가 되나? 양이 어느 정도 되나? 알았죠? 네. 자, 그러면 그다음 볼까요? 5번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5번 문제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나서 6번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알았죠? 6번 문제에서 만나요. 안녕.